예, 어, 네. 자, 이어서, 또 함께 그 이야기 해보시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함께 생각해 봐요. 익히, 많이 들어왔던 얘기라 생각을 해요. 그죠? 왠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좀 고급져 보이잖아. 네. 지난 시간에는 나는 무엇인가 그랬었죠. 자, 그것은 나의 삶의 본질적 이해에 이해에 해당합니다. 이해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죠? 나의 본질, 나의 진면목, 그죠? 자, 그걸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그죠? 뭐였죠, 그게? 나는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 예. 야, 그 표현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설레이는, 너무너무 희망적인,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운 그런 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저마다는 이제 무엇으로 새롭게 탄생을 이루게 되어졌냐면, 저마다 다가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으로서의 대도약, 대탄생을 이루게 된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거 같다 생각해요. 왜 우리 저기 학생들은 깜지라는 걸 많이 썼잖아요. 깜지. 깜지가 왜 깜지냐면 까맣게 빈틈 없이 하고 깜지 검사하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이런 글자들이요, 그죠? 이런 글자들이 여기 기입되기 전에는 이 화이트보드가 어떤 상태겠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그 상태죠, 그죠? 하얀 너무너무 해맑은, 어떤 군더더기도 없고 어떤 얼룩도 없고 어떤 낙서도 없고 그냥 깨끗한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상태, 그것이, 그 장면이 뭐냐면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인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천상천하의 완벽한 백지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관계성을 가져왔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나쁘다고 표현되는 그런 일도 있었겠죠. 내가 해온 일 중에 때로는 너무너무 칭찬받는 너무너무 헌신적인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죠? 이 모두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로 우리는 완벽한 백지 상태로 거듭나진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 그래요. 백지 상태로서의 자기 자신의 회복, 다시 온전한 상태로 살아나. 그게 나는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몰랐던 것, 내가 미처 닿지 못했던 것, 내가 다통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한 백지 위에 새롭게, 그리고 들어있는 그 온전한 것들을 기록하고 내 안에 들어있게 하고, 그로써 온전한 깨달음을 도모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벌거벗은 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왔던가. 예를 들면 과거 청사, 적폐 청사, 폐습을 다 일소한 그러한 천진난만한 가장 순수한 상태의 알몸, 가장 처음 상태로 내가 거듭 태어났다라는 말인 거예요. 벌거벗은 땅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 내가 그동안 못해왔던 것이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고, 내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과거의 어떤 장면인가, 내가 기뻐했던 그 어떤 것이고, 그것들을 바탕에 두고 그 위에서 활활 날 수 있게 되었다. 대자유, 구가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거든요. 준비된 하늘이요, 벌거벗은 땅이다. 이제 내가 이 백지 화이트보드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그죠? 전하고 싶은 거, 나의 하소연, 나의 이와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나는 과거 그 어느 때 몇 생을 거듭해가지고 뭐 악업이 어쩌고 선업이 어쩌고 어쨌었고 나라를 구했다, 나라를 말아먹었다. 그다음에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오고 있어야 했고, 내가 공부가 좀 짧아가지고 저기 어디 거쳐 내가 했었는데 이렇고 뭐 그런 것처럼, 그죠? 다 일소하고, 오야 우리 모두 찬란한 새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일구어 가십시다. 그 출발선을 우리 모두 다가 공히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으로 두는 겁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졌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무상 어마어마한 진화와 초고속 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한하게 변화 발전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진화는 여기에 개념이에요. 들어있음, 우리에게 들어있음이 뭐였어요? 이건 하늘 개념 들어있음, 우리에게 들어있음 영혼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화 앞에 붙는 표현이 영적 진화예요. 영적 진화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존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반쪽입니다. 자, 이 드러나 있습니다. 물적 실제라 그랬죠. 그죠? 물적 실제에 해당하는 표현은 진보라고 그래요. 진화와 진보. 하늘 뜻으로 이룬 그 진화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무궁무진한 진보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한 하늘 뜻을 시대 개념이라 얘기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드러나 있게 구체화하는 것을 역사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시대, 여기는 역사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이 좋은 것이었던 건 나쁜 것이었던 건 그죠? 나쁜 것은 없는데 그죠? 미련이 남았던 건 더 미련이 남았던 것이었건 아이고 발음이 쓸쓸한 것이었건 외로운 것이었건 기뻤던 것이었건 행복이었건 불행이었건 다를 아우러 우리가 대도약을 하는 튼튼한 바탕으로 삼고 여기서 날아올라서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궁무진하게 무한하게 진화를 이룬 그 하늘이 새롭게 땅에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내려와서 세상이 전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재세팅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우주라고 하는 그 시스템, 우리 컴퓨터에 왜 그 운영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도스를 쓸 것인지 이게 운영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재편이 되어졌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운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붙였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시대, 새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시대, 새 역사가 펼쳐진들 뭐 하노?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류 공영, 홍익 인간, 그죠? 나, 우리 여러분, 80억 인류, 우리 저 하나 각자. 현재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 우리 인간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각자인 나는 뭐가 됐냐면 새 시대의 정신, 준비된 하늘, 새 땅, 새 역사를 일구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 마련. 그래서 벌거벗은 땅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가장 이상적인 것부터 가장 일상적인 것까지 저 청대부터 저 지구까지 다 새롭게 해가게 되어졌다. 이건 거예요. 그래 이제 이어서 그러면 그죠? 새 시대, 새 역사, 새 인간. 그래서 어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하늘, 벌거벗은 땅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와 있는 새 인간. 그래서 우리 전체 인류는 와 있는 새 인류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견지, 새 시대, 새 역사 견지에서 그러한 나는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인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어?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 건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나의 삶의 본질적 정립에 해당하게 돼요. 나는 무엇인가는 나의 삶의 본질적 이해에 해당하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나의 삶의 본질적 정립에 해당해요. 뭐야 뭐가 다르가니 하나는 이해고 하나는 정립이요?
그 이해와 정립이 어떤 차이일까? 생각해 보게요. 이거를 정말 이해하고 정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멋지죠. 자, 이렇게 돼요. 이 차이예요. 이해와 정립의 차이는 저 차이예요. 들어있게 함과 드러나게 함의 차이예요. 어라? 그래?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기 드러나 있으니까 여기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모두 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포항은 다 요거에 기반해. 여기서 다 튀어나와요. 그 뭐지? 이거 판도라 상자예요 이게. 세이스 석사에서는 악, 뭐 폐습, 뭐 적폐 이런 거 없으니까 다 선한 것들만 옳고 바르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것들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죠? 저도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자, 이해는 들어있게 합니다. 정립은 드러나게 합니다. 보세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더위는 지금 좀 덥잖아요. 이제 뭐 여름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는 그나마 잘 견디는데 추위는 정말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못 견뎠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그죠. 겨울이 밉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까지만 있어도 딱 삼색반으로 있어도 좋은데 와 겨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춥게. 그러니까 그때는요. 겨울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또는 겨울을 곡해했거나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겨울을 싫어해. 겨울을 계속 밀어내. 겨울이 올라가면 너 저리가 다 와도 좋은데 너만 오지 마. 그렇게 되니까 어쩌냐면요. 내 안에 겨울이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를 사시나무 떨게 하는 춥고 냉랭하고 삭막한 계절. 아유 싫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들어오죠. 내 안에 겨울이 없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만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러는데 어느 때 왜 겨울이 있지? 가을 끝자락에 무심코 있다가 엊그제까지 단풍 들었던 그 색깔나는 단풍 들었던 그것마저 낙엽되어 다 떨어지고 이제 항상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무 번줄기만 있어. 가지도 다 떨어지고 번줄기가. 그 이제 찬바람이 부는 거죠. 왜 이래야 할까? 왜 겨울이 필요할까? 뭐야? 한 해 농사를 이제 다 지은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어째요? 대체로 이제 12월, 1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 연말 연시에 그때가 다 겨울철이잖아요. 추울 때잖아, 추울 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겨울이라는 송구영신이 없으면 어떻게 또 다른 새로움인 이듬해의 봄이 올 수 있을까? 그죠?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뭐야? 송구영신의 해구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밤이 되어서 내가 잠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해가 떠서
대명천지인 그 낮 동안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마치 이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쩌냐면 겨울을 이해하게 됐어. 왜 겨울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는 겨울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해.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그럼 그렇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계절의 시작은 봄이 아니었구나. 그 봄, 여름, 가을을 잉태했던 계절의 첫 단추, 첫 시작, 그것은 겨울이었구나. 그래서 본질적으로 계절의 시작은 겨울이구나. 이 겨울이 있어야 이듬해 풍년도 들고 다시 농사짓고 또 새롭게 꽃 피고 열매 맺고 추수하고 더더욱 만물이 더더욱 진화 진보를 이루고 그 준비 차갑게 그게 겨울이구나. 겨울은 어마어마한 계절이구나. 송구영신을 하라. 한 해 끝자락이면서 이듬해의 시작자리. 이게 겨울이구나. 그죠? 자, 그 순간 이전에는 제 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겨울의 본 모습, 진면목, 겨울의 그 본질이 그 순간 제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죠? 왜 그렇게 됐냐면 겨울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문도 세게 저 철문을 문도 현관문에 꽉 쿵쿵쿵쿵 다니 애를 뭣도 좀 낮 시간에 있으면 좋겠는데 밤에 팍팍팍 받고 그 이제 층간 소음, 그거는 벽간 소음이죠. 요즘에는 위층 안 했지만 이게 층간 소음이라고 같은 층에 이 옆집끼리 그 벽간 소음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 층간 소음, 벽간 소음 참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 층간 소음, 벽간 소음은 그것을 지면 뭐 뭘까요? 그 층간 소음, 벽간 소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만 일어나면 벽간소음만 일어나면 막 싫어하고 뭐 저기 하고 나중에는 고소 고발로 하고 막 폭력으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험악해지잖아.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도대체? 구름 타고 살아야 돼. 땅굴 속에 아파트 생활을 꿈도 꾸고 야 단독주택 다 바다 위에 살고 층간소음에 대한 이 얘기가 그 본질이 그죠? 그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어느 때 이 아파트에 그 편의점 쥐 죽은 듯이 고요하다. 밤에 12시가 된가 딱 들어왔는데 아이 조용해. 사람들도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날따라 좀 기분도 꿀꿀한데 그죠?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막 무서운 생각이 들어. 뭐 그전에 어쩌냐 층간소음 벽간소음 때문에 고달프 죽겠다 어떻게 하면 다른 데 이사 가고 뭐 예를 들면 이러다가 그걸 한번 겪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반대로 그죠? 아이고 이때 좀 층간소음이 있었으면 안심이 될 텐데 다르게 보게 되겠죠. 층간소음 벽간소음 그때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그 본질이 그에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다 이제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것의 본질이 이것인 것을 하고 그 어제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층간소음에 관한
벽간소음에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막 이렇게 가지 않죠. 그죠? 이해. 자, 그렇게 해서 옆집 아저씨하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옥상에서 만나는데, 아이고 그 내 말 좀 들어보소. 근데 이제 그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얘기하시면서 막 그 얘기를 이제 경청하게 돼. 그러면 그럴수록 이 옆집 아저씨는 좀 더 순하고 좀 더 뭐지 그 이웃사촌 같은 이웃이었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옆집 아저씨의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그죠, 옆집 아저씨를 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싫게만 믿게만 보였던 그 옆집 아저씨가 내 안에 다소곳하게 자리 잡게 되죠. 들어오게 되죠. 뭐 때문에요? 이해하게 되고 있어. 이해하게 되고 있어. 모든 것이 그러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 쭉 깨달아 안다. 저 이치자에다가 풀이해, 해다, 해법 할 때 들었잖아요. 그 살이, 그 짜여진 이치를 풀어서 그것이 요렇게 돼 있구나. 그걸 온전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즉 깨닫는단 말이거든.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미워하고 마음에 응어리를 두지 말고 화병 생겨요, 회원하세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회원의 가장 지름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를 아무리 다스린다고 달성을 보세요. 그 회원이 되는가. 낮에는 회원이다, 밤에 누우면 벌떡이 그놈 그렇잖아요. 그것 그때 그만 없었으면, 그때 그리만 안 갔었으면,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이해해요. 이해. 회원의 최측견은 그 응어리짐을 풀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로써 어떻게 돼요? 회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반대편, 나의 적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회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올곧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해. 그 이해는 들어있게 함이에요. 들어있게 함? 그게 여기 있네. 같은 표현이잖아요. 들어있음. 그죠? 자, 그래서 들어있음은 하늘에 해당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해의 영역인 거예요. 즉, 깨달음의 대상인 거예요. 온전히 알아야 하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 아는 게 아니라, 자명하고도 분명하게 그 머리끝에서 발끝 아예 뿌리까지 통째로 온전히 그 사리, 그 이치, 그 해법을 완전히 이해해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내 밖에 있던 하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자, 들어있음, 우리 인간에게 들어있음, 우리 각자에게 들어있음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이라 그랬죠.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을 정의하자면요, 개체의 총체라 할 수 있어요. 개체의 총체, 그걸 영혼이라 해요. 그래서 그 영혼은 원초적 삶의 대전제 그랬었잖아요. 원초적 대전제 그랬었잖아요. 첫 시간에 원초적 자아, 그것을 영혼이라 그래요. 자, 그게 들어있죠. 그래서 영혼은 각자 자기 삶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에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영적 진화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영혼의 진화를 말해요. 하늘을 다 담고 있는 그 결정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영혼. 그래서 그것이 원초적 자아가 되는 거고 그 개체의 총체인 거예요. 농축되고 농축되고 그 엑기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견인하고 추동하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영혼인 거예요. 들어있는. 예. 그 영혼이라는 것은 하늘 뜻이 농축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본질로 자라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하늘. 그게 영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어있음, 이 하늘은 이해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저 정립은요, 드러나게 함이죠. 이해하고 정립이 약간 이 뭐랄까 뉘앙스라 그럴까요? 이걸 이미지화 해본다면 상대적인 거였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해하면 우리 누워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멍 때리고 있다가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정립처럼은 뭐냐면 저거 설립자잖아요. 세운다, 선다. 바르게 선다. 정해서 세운다. 누워있던 걸 반드시 일으킨다. 이거잖아요. 그럼 저거는 움직이는 행동 개념이거든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개념이라면,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인 개념이죠. 하늘이 정적인 개념이에요. 세상이 도적인 개념이에요. 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얌전하게, 따스못하게, 정결하게, 해맑게, 천진난만. 그게 하늘이에요. 자, 드러나. 이게 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아주 조용조용 생동하죠. 밤낮이 교차하고,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이 순환하고, 해가 떴다가 졌다가, 달이 떴다가 졌다가. 자, 거기다가 내 마음도 하루에 12번도 바뀌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더웠다가, 짜증났다가 외웠다가, 기뻤다가. 생각 드러나 있는 거지. 동적 움직이는 거, 그죠? 이건 정적인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해, 정적인 개념이잖아요. 정립, 드러나게 하는 거, 동적인 개념. 하늘은 이해의 영역이고, 땅은 정립의 영역이에요. 정립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해함으로써 하늘을 들어있게 할 수 있고, 정립함으로써 세상에 그것이 행해질 수 있도록 드러나게, 실질화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와 정립은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삶의 양대 산맥 이런 거 익숙하잖아요. 아니고요, 삶의 양대 기본인 거예요. 우리 삶에 저마다 각자 나의 삶의 양대 기본이다. 기본, 큰 기본. 하늘 기본, 이해, 땅 기본, 정립. 이해와 정립은 내 삶의, 직접적인 내 삶의 양대 기본이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정립하게 되면 내 삶이 변하게 되죠. 어렵게 생각됐다, 또는 내가 그렇게 그 갈등하고 그 번뇌하고 큰 방황했던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립하게 되면 내 삶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와 정립은 삶의 양대 기본인 거예요. 이 삶의 양대 기본인 이해와 정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깊이가 들어갈 수 있다.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나는 무엇인가가 나의 삶의 본질적 이해라 그랬죠.
나한테 무엇이 들어있어 있는가요? 우리가 했던 거야. 그죠?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삶의 본질적 정립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하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온전한 해답이 주어지면 내 삶은 확실한 변화와 더더욱 깊이를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 조금만 더 살펴봐요. 자, 그래서 이해는 그 이치를 낱낱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은 들어있으면 깨달음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정립은요. 정립은 그죠. 들어있는 것 그대로 밖으로 행해지는 개념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되어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있음을 온전히 이해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드러나 있는 것들을 정립함으로써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음, 되어짐. 이해, 정립.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는 깨달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다. 요거는 아니고요. 자, 여기에 깨달음의 시금석. 정립은 되어짐의 촉도인 거예요. 그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했는가? 이것이 그가 얼마나 깨달아 있는가를 그것의 시금석이다 그 말이에요. 시금석이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냐? 이게 금이냐 아니냐? 금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돌. 그걸 시금석이라 해요. 그냥 한자로 들어가면 그렇잖아. 뭐 이제 그런가 봐요. 이게 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금 도금 밑에서 있고 그러니까 그걸 판별하는 돌이 있어. 그다음 문질러봐 표현을. 그럼 이제 그 돌에 어떻게 표현되고 또 그것이 그 표본에 닿은 이 색깔이 어떻게 이걸 보고 이거 금이다. 이걸 시금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금석이라는 뜻은 그런 거죠. 정말로 그것인가 아닌가, 그것에 정통되어 있는가, 확실히 그러한 것인가, 그걸 온전히 알고 있는가, 이것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 어떤 사물, 뭐 이런 표현이겠죠. 무엇이? 그 깨달음이 깨달아 있는가, 진정으로 이해했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는 진정으로 깨달아 있는가 시금석이 되어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립은 되어짐 척도. 그 기준 잣대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가 말은 청산유수고, 그죠? 박학다식하고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거야. 그죠? 드러나 있는 걸 보면 돼요. 정립이. 그러면 얼마나 정립되어져 있는가. 드러난 그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되어져 있구나. 에게 아니네. 이게 그 기준이 되니까 척도가 된다. 잣대가 되어진다. 정립. 이해와 정립. 저 멋진 거죠. 이해는 들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들어있게 하려면
이해해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립은 드러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나의 삶으로 전변시켜내는, 실제 내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이해에 그치지 않고 정립해야 하는 거다. 이해와 정립. 온전히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온전히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있으면 왜 있냐? 이 모두는 왜 있냐? 온전히 아세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 있으면 왜 있냐? 그죠?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세요. 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우리 인간에게 온전히 알게 하고, 온전히 깨닫게 하고, 땅은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되어지세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되어지세요. 실제로 하세요. 그러라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 말씀드렸었잖아요. 천상 천하의 삼라만상은 오로지 나를 위한 기꺼이 있어줍니다. 하늘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성스럽고 감히 눈치껏 두고 바라볼 수 없고, 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아니요, 세시대세 역사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하늘에 기죽어야 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늘이 뭐간데? 왜 우리는 땅에서 뭐 자신을 낮추고 뭐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우리는 당당하면 안 돼? 새 시대란 그리고 새 역사란 우리 인간이 도도하고도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역사를 말해요. 이제는 너무 겸손한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 겸손한 부담이 돼. 부담이. 또 너무 친절해 버리면 아이고 그죠? 이해와 정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이해와 정립을 이해하고 정립했으니까요. 무엇을 정의할 수 있게 됐냐면요.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정의할 수 있게 됐어요. 이해와 정립을 이해와 정립함으로써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죠. 그죠? 가장 본질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인류 없죠. 그죠? 다 아름답고자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 속에 있고 싶어하고, 한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순간은 싫고, 그죠? 봐요. 이해 들어있게 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그 깨달음이 시금석이 된다 그랬죠. 이건 알미의 의미죠. 온전히 안다 그 말이죠. 온전히 안다. 그게 이해한 거죠. 자, 그래서 아름다움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정의하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움이 정의될 수 있겠죠. 자, 온전히 알아.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정립이 뭐라 그랬어요? 되어짐의 척보다 드러나게 하는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실제 하는 거. 실존이 실제 하는 거. 그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온전히 알아서. 이거는 들어있음의 영역이죠. 안의 내용이잖아요. 안쪽.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야 돼?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한글 옥수는 어떻게 이런 거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아름다움이란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짐을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하나의 표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 이해와 정립을 통해서. 아름답다.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는 건가? 우리가 거의 일상에서 아름다움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아름다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립해야겠다. 그래, 아름다움의 그 정의는 뭘까? 아름다움의 본질, 아름다움의 진짜 모습은 뭘까? 그죠?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돼야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히 안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아니죠. 아름은 됐어, 아름. 그래서 아름 살아가는 거예요. 대체 둘이 뭉쳐 살아 아름 살아. 아름다움을 반만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있음만 계속 추구했기 때문에. 온전히 알아서 그게 드러나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지.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려고 했어요.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을 다 움튀어내야 돼. 꽃을 피우고, 그죠? 결실을 맺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렇게 화해,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안과 밖이 안팎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로 단일화 되어버리는 거죠. 안에서 알고 있는 것 따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게 아니라 이 자동화되는 거겠잖아요. 그로서 어떻게 돼요?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대로 있게 돼요. 그대로.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내 삶이 그렇게 돼요. 아름다움이라.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짐. 자요. 여학생들은 이제 그런 추억들을 간간히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하이틴 시절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너무 잘생겼어. 키도 훤칠하고 그죠. 말도 참 잘해주세요. 또 선생님이고 또 총각이야. 이 모든 여고생들의 우상이야. 공부를 치다 못하다가 맨날 잠만 자고 국어 시간만 되면 국어 시간 보면 100점. 왜 그러냐? 국어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워. 내 일생일대에 저렇게 아름다운 남자를 그 총각 그것도 선생님 그것도 그거를 가르치시는 나의 은사님.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이제 5교시가 국어 시간인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그 아름다운 선생님이 나의 우상의 선생님 그래가지고 누구 출석부터 물어보는데 그래가지고 얼굴만 보고 있는데 누구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완전히 뭐 아재 개그 뭐죠? 고춧가루 그거를 보는 순간 다 묻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아이고 우리 얼마나 저기
K-뷰티라 그러잖아요. 저도 전에 없던 로션 이런 거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그래 이제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닌데 그럼 그것이 진짜로 아름다운 표현이 합당할까요? 그죠? 굳이 거기에 합당한 표현을 찾자면 보기에 좋은 것이죠. 보기. 보기에 좋은 것이죠. 보기에 좋은 게 좋죠. 그죠? 그거는 단지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한 보기에 좋음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보기에 좋다. 키 크고 잘생기고 목 좋아요. 예쁘고 굉장히 뭐 격조 있고 예를 들면 그죠? 보기에 좋다. 요즘에 택배가 하도 이제 발달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 장난감 하나 사줘야겠다. 이리저리 두루두루 인터넷 검색하고 딱 마음에 든 거죠. 가격도 가성비가 탁월해.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되겠네. 뭐 색색이 아이들 취향에 딱 맞게끔 돼 있고 뭐 반질반질하고 어디 올라가면 뭐 흠도 없는 것 같고 가격이 또 너무 가성비가 좋아. 그래서 그래 딱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 누구야 네 장난감이다. 엄마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근데 그날 저녁에 이게 몇 번 만졌는데 이게 페인트 칠이 이렇게 져. 그 다음에 그날 저녁 뉴스에 요즘에 아이들 장난감에 발암물질이 들어. 그럼 어떡할까? 저 장난감 우리 아이한테 참 아름답다. 딱 맞겠다. 아름다운 저 장난감을 샀는데 보기 좋아서 산 거야. 보기 좋아서. 근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거기다 또 짝퉁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를 겉으로 치장되어 드러나지는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 하지 않죠. 보기에 좋은 거죠. 보기에 좋은 게 좋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질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우주적 표현이에요. 가장 본질의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고귀한 그야말로 아름다운 표현이 아름다움이에요. 진정한 인간이 되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아름다워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 나는 내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번듯한 아름다운 가장이 되어야겠다. 그럼 뭐예요? 가장이 무엇인지 아빠는 어찌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온전히 알아서 실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온전히 인간이 무엇이고 그죠? 인간의 도리 무엇이고 인간의 삶은 어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이것들을 온전히 알아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아름다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아름다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하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 드러나 있는 이 땅을 통해서 우리는 다 움티워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학교예요. 어떤 학교냐면 움티움의 학교. 네가
이 세상에서 크게 배우고 큰 배움을 일으켜서 크게 움튀워라. 그래서 너를 완성해라. 그렇게 되어져라.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져라고 기꺼이 있어주는 이 학교, 움튀움의 학교가 세상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한 생에서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을 온전히 구현하고 그렇게 멋지게 맛있게 세상을 살다가 그죠? 그렇게 여한 없이 하여튼 어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름다움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해와 정립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만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과 그 들어있음과 그 밖 드러나 있음이 조화롭게 탄이로되어서 그냥 그 자체가 있습니다.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화해진 상태, 그 상태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우리 인간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분은 이 세상에서 들어있음과 드러나 있음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아마 1차적 목표일 거예요. 최종 목표가 아니요. 일단 아름다워져야 돼. 아름다워지면 자요. 제가 키 크고 잘생겼잖아요. 이러한 제가 길거리를 떨어진 옷을 입고 걸어가면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봐줄 거 아니에요. 따뜻한 심정이 그 시선으로 그죠? 정겨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함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는 내가 진정으로 의로운 하늘 뜻 그대로 땅의 것들을 선념해서 그냥 그렇게 되어졌어.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진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있어. 그렇게 내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이 떠받들게 되고 하늘이 응시하고 왜 그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누구를 도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내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아름다워지는 게 스스로 돕는. 그러면 아름다운 네가 저 하늘 끝에서 본다. 그게 유독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크게 하늘 정이 다 쏟아부어져가지고 그죠? 아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풍요롭게 여한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이 보살피고 포장해주지 않을까요? 땅도 그러하고 땅 속에 하늘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언제 하노?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또 이어서 할게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